15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좀 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크게 따지고 보면 이등변 삼각형 먼저 배웠거든. 이등변의 핵심은 말이야, 변이 같고 그 다음 각이 같다 했죠. 변 같고 각 같다 이렇게 흘러갔고 이 둘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성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결국에는 수직이등분 된다가 있었죠. 수직이등분. 이 친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떨구면 수직하고 이등분한다. 그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RHA, RHS 합동을 배웠었는데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대답할 수 있었죠.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빗변과 직각은 어차피 있는 거니 빗변과 직각은 같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가 하나 더 필요했는데 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RHA, 변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RHS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넘어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더라? 가물가물하네. 합동 받고 이거 했고 각이등분선이죠. 각이등분. 그래서 각이등분. 각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선이 두 개가 딱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2등분하는 선이 하나 있고요. 그랬을 때 너라는 선 위에 있는 아무 점에서 점을 잡고 그걸 떨구면 얘네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내용이었어요. 왜? RHA 합동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형 7번은 이번에는 RHS 합동을 보자는 얘기거든요. RHS 합동이 내 눈에 보여야 될 거고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 중 어느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었어. RHS 합동. 지금처럼 문제가 딱 있어요. 지금처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x의 길이를 구해라 돼 있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야. 너가 90도라는 건 여기도 90도라는 뜻이죠. 얘도 90도일 거고 변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를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얘는 RHS 합동일 수밖에 없을 거고 결과적으로 x는 얼마겠다? 그냥 5cm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합동이 있었다 치고 넘어가서 이제 이 정도 문제들을 풀 건데 오른쪽 그림 ABC로부터 했을 때 너라는 각이 35도고 얘네들의 변이 같은 상황인 거 알려줬고요. 각 B의 크기를 구해줄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생각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일단 90도 조건 나와 있는 거 오케이. 그 90도에 마주보고 있는 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변 또는 각 하나가 같으면 합동이거든. 근데 여기 변이 지금 둘이 같죠.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왼쪽에 위에 있는 A, D, M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고 이 삼각형과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누구? C, E, M 이렇게 있는 친구 있죠? 얘네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합동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가 합동이기 때문에 각 C가 몇 도일 수밖에 없어요? 35도일 수밖에 없겠지. 각 C가 35도인 걸 얻어내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삼각형 ABC짜리 삼각형 있죠? ABC짜리 삼각형이 쭉 있었다고 치면 이 친구는 양쪽 끝을 35도, 35도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까지 합쳤을 때 180이 찍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둘이 합치면 얼마? 70이네. 둘이 70이면 남은 친구는 110도가 나와줘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풀이하는 거 보면서 느낀 건데 루미는 문제 풀 때 그런 거 좀 줄여야 돼. 이거 이렇게 했지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그거 지금 미리 하나하나씩 다 잡아놓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7-4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거든. 그렇게 되고 나서 문제를 쳐다봤더니 변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변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져다가 나머지들을 좀 찾아서 계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봐봐. 네가 넓이 구하려면 원래 BE랑 ED 요 두 변이 필요할걸? 그렇게 해서 얘가 90도짜리니까 저 변들을 구하면 문제가 끝나. 그래서 저 변을 직접 구하든가 정 안 되면 나머지들을 구해다 빼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니까 뭐 이 정도 표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삼각형의 넓이 90도짜리고 변 3개 있고 니네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없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일단 이 얘기 한번 합시다. 너네 둘의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여기 90도도 나와 있고요. 빗변도 공유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요 삼각형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AE의 길이가 몇 cm여야 돼? 이렇게 대응이 될 거 아니야. 이 친구 12cm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요 길이가 몇 cm예요? 3cm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가 3cm구나 라는 거 하나 얻을 수 있을 거고 구할 수가 없네. 그럼 이제 넓이를 이렇게 가야 되겠다. 자,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이 변을 구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넓이를 직접 구하면 돼.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저 변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솔직히. 맞아요? 생각을 이렇게 좀 갑시다.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전체 삼각형 구할 수... 이게 또 각이등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스선을 말 떨고 BD에 대한 조건이 없지. CD도 없죠. 뭐라도 하나 구하긴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들어봐. 우리가 파란색 변을 진짜 구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여기에 2cm 이러면 3이랑 2를 곱하고 절반하면 끝나죠.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생각을 좀 해볼게. 여기 넓이를 몰라서 여기 넓이를 S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괜찮지? 근데 봐봐. 내가 이 삼각형 이렇게 잠깐 하나 그려놓고 물어볼게. 딱 이렇게 있는데 띵 찍었는데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12였어. 오케이? 요 높이는 몰라서 그냥 h라고 한번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에 3 곱하기 h 표현이 되겠지. 그에 비해서 오른쪽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12 곱하기 h가 되겠죠. 맞아요? b로만 한번 따져볼게. 길이 b가 3대 12지. 맞아? 몇 대 몇이라고? 1대 4의 b죠. 근데 넓이도 이렇게잖아. 넓이 b도 쓰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h 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h니까 결국에 똑같은 건 날라가고요. 그렇죠? 남는 건 3과 12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 높이가 똑같잖아. 그럼 밑변이 커질수록 넓이가 커지겠지. 맞아요? 밑변이 1대 4의 비율로 컸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넓이를 내가 S라고 잡으면 이 넓이는 몇 배 커야 돼요? 4배 커야 되니까 4S가 되겠죠. 지금 그 아이디어를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왼쪽에 있던 이 친구를 S로 잡으면 이 위에 건 4S가 되겠죠. 안녕. 자, 그 다음에 얘가 4S면 오른쪽에 있는 이 넓이도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왼쪽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얘 넓이도 똑같이 4S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넓이라는 걸 써보면 전체 넓이는 몇 S야? S가 합치니까 9S가 되겠죠. 9S라는 전체 넓이가 생길 거고요. 그 9S라는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1에 밑변이 9고 높이가 12예요.
그래서 밑변 9, 높이 1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 이제 계산 좀 할게. 너를 약분하면 6이 나오고요. 결국에 왼쪽에는 9s, 오른쪽에는 9 곱하기 6이야. 네가 찾고 있던 넓이 s는 9를 약분하면 되니까 6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던 정답은 6입니다. 대답하고 끝낼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우리가 2학기 내용을 전체 다 나가면 또 다른 풀이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풀이를 알려줄 수 있는데 지금 그에 비해서 여기서 우리가 파란색을 구할 수 있는 게 너네는 못 구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돼갖고 요 파란색 길이를 지금 문제에서 너네는 못 구해. 이거 하려면 이제 다른 걸 좀 더 배워야 돼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2니까 넓이 B도 3대 10이 다른 말로 1대 4로 넘어가서 S, 4S 그러니까 4S 전체 넓이 다시 표현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바꿔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와서 각이등분선 성질 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값의 크기를 구해라. 각이등분선 한번 얘기했었고 각이등분의 특징은 결국에 위랑 아래의 삼각형이 RHA 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두 개가 완벽히 똑같은 삼각형이야. 그러면 X 몇 cm야? 루미야? 11cm야. 그래서 정답은 11이야. 대답할 수 있을 거고요. 남은 거 마찬가지들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 안 하고 8-4번만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길이가 6, 13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너가 찾아줘야 되는 넓이는 뭐냐인데 여기 별표 한 번만 칩시다. 요 내용이 고등과정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고등과정 들어갔을 때 잘 들어봐. 지금 각 이등분선은 AD라는 요 선분이죠. 빨간색으로 쓸게. AD라는 이 선분이 무슨 선이야? 각 이등분선이죠. 맞아요? 지민이도 핸드폰 넣어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빨간색 위에서 아무 곳이나 잡고 수선을 떨구면 빨간색 위에서 수선을 떨구면 그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등분선의 성질이었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내가 멋지게 요 정도 있을 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떨군 거죠. 빨간색으로 90도 이렇게 떨굴 수 있죠. D라는 점에서도 이렇게 수선을 떨구면 90도 이렇게 생기겠지. 지금은 처음 보니까 증명을 하고요. 나중엔 외울 거야. 잘 봐야 돼. 요 길이를 그냥 내가 3cm라고 지금 줬으니까 3cm 이렇게 쓸게. 오케이? 오른쪽 이 친구도 3cm겠죠. 맞아요? 해놓고 잘 들어봐. 왼쪽 넓이가 있고 오른쪽 넓이가 있단 말이야. 왼쪽 넓이를 그냥 내가 따로 계산을 해보잖아. 왼쪽 넓이를 따로 계산을 해보면 이 친구는 결국에는 밑변과 높이가 되기 때문에 6과 3을 곱하고 뭐 하면 돼요? 절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곱하고 절반이니까 넓이가 9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밑변을 10으로 두고 높이를 3으로 둬도 되겠죠. 맞아요? 그럼 쟤네 둘을 곱하고 절반하면 얼마야? 15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최종적인 넓이는 둘이 합쳐서 얼마? 24. 일단 요게 정답이거든요. 그럼 너네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 더 외워놓을 건데 위에다가 그냥 하나 그려놓게 공간이 좀 있으니까 요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위에다가 이런 ABC 삼각형 그리고 위쪽이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각 A를 2등분 할 거야. 이렇게 각이 딱 2등분이 됐어요. 내가 왼쪽 위의 길이를 몰라서 M 이렇게 한번 둘게.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길이 몰라서 N 이렇게 한번 둘게.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릴 수 있죠.
요 점에서도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릴 수 있지. 근데 저 점선으로 이루어진 두 선은요, 길이가 어때요? 같죠? 맞아요? 근데 요 길이를 A라고 한번 잡으면, 이렇게 A라고 잡으면 왼쪽 넓이가 어떻게 돼요? 왼쪽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M, 높이 A지. 오른쪽 넓이는 뭐야? 오른쪽 넓이는 밑변 2분의 1에 M, N에다가 A를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번엔 요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A에서 수선을 딱 떨구면 요 파란색에 뭐가 생겨요? 높이가 생기지. 맞아? 파란색에 뭐가 생긴다? 높이가 생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다른 표현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왼쪽에 있는 이 넓이를 모르니까 내가 여길 X라고, 여길 모르니까 여길 Y라고 잡을게. 오케이? 파란색 길이는 헷갈리니까 H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왼쪽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으로 X를 잡으면 높이는 H니까 X 곱하기 H가 되면 되죠. 맞아요? 오른쪽 넓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Y 곱하기 H가 되면 되겠지. 맞아요? 얘네들을 가져다가 뭘 만들 거냐면 B를 만들 거야. 넓이 B 한번 써볼게. 2분의 1MA 대 2분의 1NA는 오케이, 왼쪽 대 오른쪽은 똑같은 녀석들은 날아가고 간단한 정수비가 되기 때문에 M 대 N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오른쪽처럼 표현을 하면 2분의 1의 XH 대 2분의 1의 YH라고 표현을 할 거 아니야? 이 친구도 똑같은 게 날아가면 X 대 Y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M 대 N은 X 대 Y다라는 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내용이 이제 익숙해지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삼각형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삼각형이 있는데 그 친구를 각이등분하잖아. 그러면 M 대 N이면 M 대 N이야 라는 길이 B로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바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됐을 때 장점이 뭐예요? 지금 문제 실제 길이들은 맞긴 하거든. 근데 얘가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져. 얘가 몇 대 몇이야? 밑에 거 6대 10이죠. 얘가 6대 10이라는 거는 6대 10이라는 건 실제로 3대 5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3cm였으면 여기가 몇 cm라는 거야? 5cm라는 거야. 그럼 밑변 전체가 얼마예요? 8이죠. 높이 얼마예요? 6이죠. 6, 8에 48 절반 하니까 24 이렇게 해도 정답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요 내용은 중요하긴 한데 뭐가 중요하다? 위에 요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고등과정에서 진짜 많이 나와서 그래. 자,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면은 각이등분선의 성질이 일단 끝난 거고, 우리 이제 다시 외심에 대한 얘기 한번 쭉 시작을 해봅시다. 요 파트 좀 중요하거든요. 외심 내심. 오늘 외심 내심 얘기하고 문제풀이 쭉 하다가 끝낼 거라서 문제 속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개념은 요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배우는 이제 외심. 네. 왜냐면 우리가 5시 좀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 외심 같은 경우랑 내심 같은 경우를 볼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좀 있거든 얘들아. 교육과정상 얘가 2학년 2학기잖아. 근데 외심의 성질을 설명하려면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필요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우리는 저걸 다 외워야 돼요. 오케이? 지금은 외워야 돼. 3학년이 넘어가고 나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고, 이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결국에 외심이라는 친구는 삼각형의 외심이잖아. 외자는 바깥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뭐에 있다고? 외는 바깥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외심이라는 말은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외접원이 뭐예요? 하면 바깥쪽에 접해 있는 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접하고 있는 원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접했다라는 뜻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일이 필요해요? 점 3개 동시에 만나야 돼. 어떻게? 요렇게. 지금 이 삼각형에 3점이 있었지. 맞아요? 그럼 3점으로부터 전부 다 만나 있는 원이 있을 거고, 그 원을 우리는 외접원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외심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다?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래서 사실은 원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원의 성질을 3학년 2학기에 배우기 때문에 당장은 활용할 게 많이 없어요. 외심 성질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이렇게 갑시다. 지금 수업하는 내용에선 성질을 듣고 그렇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외심을 마주치면 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암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는 외심이란 말이 없어도 요런 성질을 만족을 시킨다면 외심이구나라는 걸 떠올려서 다른 성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 세변을 수직 이등분한 선은 외심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삼각형이 딱 있어요. 요 삼각형을 가져다가 2등분할 건데 요 가운데 지점으로부터 수직하게 올라가는 점이 있겠지? 맞아요? 2등분할 건데 수직하게 올라가는 친구가 있겠죠? 2등분할 건데 수직하게 올라가는 친구가 있겠죠? 얘네들은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죠. 우리는 저걸 삼각형의 외심 이렇게 부를 거고, 실제로 요 바깥에 외접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왜 이렇게 못 그리겠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오케이? 얘가 원의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외심이라는 친구는 수직 2등분, 변을 수직 2등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냥 당연한 건데 꼭지점 거리가 전부 같아요.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요 그림을 기억해야 되거든. 그림을. 이 그림의 특징이 뭐야? 결국에 변을 수직 2등분하고, 그리고 ABC라는 점은요, 결국에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이게 원의 무슨 지름이 돼?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요 빨간색 선들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외심의 성질 나오면 꼭지점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외심의 특징인데 외심은요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삼각형 내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각 삼각형이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삼각형 안쪽에 점이 찍혀 있을 거거든. 근데 그에 비해서 둔각 삼각형이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정확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둔각 삼각형, 너네가 요건 색칠 좀 해놔. 교재가 좀 헷갈리게 했으니까. 요렇게 있는 빨간색 선 있죠. 요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이런 빨간색 선이 있으면 얘가 둔각 삼각형일 거고, 그 둔각 삼각형에 대한 외심은 원은 당연히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외심은 밖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인데요. 직각 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직각 삼각형이면 외심이 정확히 빗변의 가운데에 존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선을 연장을 딱 시켰을 때 두 빨간색의 선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반지름으로서. 빗변이 뭐예요? 직각 삼각형이 있으면 90도랑 마주보고 있는 얘가 빗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빗변의 중심이 외심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외심의 응용까지는 외워야 돼. 이게 원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원주각 중심각 하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첫 번째 내용은 XYZ를 합치면 90도다. 두 번째 내용은 얘네들은 2배 차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림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거든요. 얘는 원이 있잖아. 이게 성질은 사실 다 밖에서 오는 겁니다. 이미 이 정도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원이 존재하잖아. 자, 잘 들어.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너는 외접 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OA의 길이 이 빨간색 선과
OB의 길이 요 빨간색 선과 OC의 길이 요 빨간색 선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야, 그럼 얘가 같으면 이렇게만 보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변이 같은 거니까 각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아요? 지민이 알아듣고 있지? 그래서 여기가 변이 같으니까 각이 같다 해서 x가 두 개가 딱 나와줘요. 마찬가지인데 아래쪽도 그러고 위쪽도 그러니까 결국에 외심이라는 친구가 쪼개고 있는 요런 각들은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봐봐.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를 다 합치면 180도지. 맞아? 그럼 얘가 하나씩만 있으면 뭐 또여야 돼? 90도여야 되겠죠. 알아들어요? 조금 헷갈려? 지민아 x 몇 개? y 몇 개? z 몇 개? 이렇게 다 합치면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잖아. 그게 얼마야? 결국에는 이거 합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2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얼마예요? 180도죠. 그럼 네가 말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여야 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내용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외접원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오른쪽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암기좀 할게요. 자, 생각을 하면 대충 이렇게 돼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거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랑 너가 각이 똑같아. 그건 불만이 없고 너랑 너가 각이 똑같아. 거기도 불만이 없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요런 빨간색 삼각형이 있었다 칩시다. 이런 빨간색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서 바깥쪽에 있는 변이 있다 치고 얘를 우리가 외곽이라 부르죠. 맞아요? 그러면 점 두 개를 합쳐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x 몇 개를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요런 건 집중 안 할 거고 여기만 좀 볼게. 결과적으로 너라는 친구랑 너라는 친구를 구경을 해볼 거거든. 위쪽에 있는 건 동그라미 몇 개? 하나. x 몇 개? 하나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건 동그라미 몇 개? 두 개. x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값과 아래에 있는 값이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2배 차이나.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앞으로 너는 이게 돼야 돼. 여기 있는 성질 보면 요렇게 두 개 있었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외심 응용 파트 있었죠. 요거 하나 둘 이렇게 지금 표현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전부 다 써줘야 되거든. 외심 키워드가 나오면 저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되고요. 오케이? 외심이란 키워드 없이 만약에 첫 번째를 줬어요. 뭘 수직이 등분해? 변을 수직이 등분해. 오케이? 그렇게 돼버리면 외심이다 떠오르고 외심이니까 2번, 1번, 2번 얘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내심이랑 비교해서 외워야 돼. 왜냐면 내심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배우면 괜찮은데 두 개를 같이 배우면 나중에 헷갈려지거든요. 내심은 무슨 원의 중심이야? 내접 원의 중심이야. 안쪽에 들어있는 원의 중심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의 특징은 잘 들어. 각이등분이야. 뭐 이등분? 각이등분. 말을 외워주는 게 편합니다. 요거 두 개는 외워줘야 돼. 외심은 뭘 이등분해? 루미야? 외심은 변이등분. 내심은 각. 그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그려놓고 놨을 때 당연한 건데 내심에서 변에 이르는 거리라고 했잖아. 당연히 요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려놓고 나면 당연한 얘기들이지. 맞아요? 그래서 저거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성질. 세 번째로 요 내용들도 외워야 되는데 아까랑 차이가 있거든요. 자, 내심 같은 경우는 아까 외심은 여기가 x고 여기가 x였죠. 맞아요? 아까 외심은 그랬어. 위에가. 왜 그랬냐면 그때는 밖에 있었잖아. 맞아? 외심을 기준으로는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반지름이 하지 마. 이게 반지름이었어. 근데 내심은 요게 반지름이야.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려도 돼.
얘가 반지름이고 여기에 접하는 이런 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 요 길이가 똑같죠? 맞아요? 요 길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뭐야 이거, 여기가 90도란 말이야. 그럼 왼쪽을 딱 봤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하면 이거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통해서 각 두 개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y면 여기가 y고 x면 x고 z면 z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절반하면 90도다 이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우기 쉬워요. 왜? 결국에 이거예요. 외심이랑 내심에 같은 각이 어디 있는지는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갖고 있는 그 모든 각들의 절반은 몇 도다? 90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가서 얘는 진짜 생짜로 외워야 돼. 너 라고 써져 있는데 얘가 무슨 의미인지 봅시다. 너가 동그라미, 너가 세모. 그럼 합쳐서 여기가 동그라미 세모죠? 맞아? 얘가 동그라미, 얘가 x지? 합쳐서 여기가 동그라미 x인 거 맞겠죠? 너네들을 합치면 요 각 같은 경우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겨요? 동그라미 몇 개? 2개. 세모 몇 개? 하나. x 몇 개? 하나죠. 동그라미 2개라는 건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로 쓸게. 야, 그러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 x 세모를 합치면 몇 도예요? 동그라미 세모 x를 합치겠다는 건 왼쪽 내용에서 우리가 뭐라 배웠어? 90도라 배웠죠 방금. 그래서 이 친구가 90도기 때문에 90도가 있고 그리고 점 하나가 다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점 하나가 남아있겠다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돼? 점은 각 A에 대한 절반짜리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가져다 표현할 거면 얘가 2분의 1 각 A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이 내심의 두 번째 성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미지들을 기억하면서 요 말만 기억하면 돼. 외심은 변이등분, 내심은 각이등분. 오케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성질은 유도해 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외심 키워드 나온 상태에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외심 키워드 나온 상태에서 각 x, 변 x를 구해라. 자, 너가 외심이야. 외심이면 꼭지점과 연결한 얘네들의 거리가 어때야 돼? 요 거리들이 반지름으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x는 몇 cm일 수밖에 없어? 이거 5cm일 수밖에 없어요. 정도로 대답하시면 되겠죠. 남은 건 마찬가지들이니까 더 언급은 안 하되 9-4번을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세모의 중심이다. 세모, 삼각형의 외심이다. 넓이가 같은 삼각형 찾아라 돼 있는데 한번 표현해 볼게. OAD가 어디냐 봤더니 이쪽 왼쪽 위에 있는 삼각형이겠네요. 자, 이 삼각형이 딱 있는 상태에서 넓이를 같은 걸 찾아달래. 얘랑 대응되는 건 누구예요? 대답해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누구예요? 똑같은 내용. 1번이겠죠. 왜? 너 외심이니까 얘랑 똑같은 거 맞지?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심이고 요 길이들이 같은 거 맞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1번 삼각형을 찾아라 라는 말이 될 거야. 1번은 OBD, ODB 뭐 이런 거니까 BD 써져 있는 2번이 정답이겠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을 거고 넘어가서 직각삼각형의 외심 한번 볼게. 지금 요 문제만 한번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되어 있는 D는 빗변의 중점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AD를 찾아라 돼 있거든. 너 요 생각이 좀 나야 될 것 같아. 자, 빗변의 중점.
저 키워드가 나왔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외심을 떠올릴 법할 것 같아요. 빗변에 대한 중점. 왜?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잖아. 변을 이등분하는 거기 때문에 외심을 떠올려 보면 되고, 결국에 여기서 D가 무슨 심이다? D가 외심이다. 얘가 외심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뭐예요? 전부 다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물어보고 있는 AD 길이는 최종적으로 얼마? 15cm다.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거 비슷한 얘기 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0-4번 봅시다. 다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점 O라는 친구는 외심이라고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표현할게. 이제 OB, OC, OA 요 길이가 뭐 해야 돼? 전부 같아야 돼.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넓이 좀 찾자 돼 있거든요. 방법은 크게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로 저 빨간색 길이들을 구해 오던가. 똑바로 앉아봐. 이제 우리 5분만 하고 끝낼게. 요거하고 유형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자, 진짜로 길이를 구해 오던가 아니면 넓이를 찾고 나서 아까 했던 아이디어대로 가야 되거든요. 내용은 이럴 것 같아요. 봐봐. 요런 AB라는 선이 있잖아. AB라는 선이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한 점이 딱 있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서부터 쭉 떨어진 넓이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마 여기긴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너가 밑변일 때 얘가 높인 거죠. 그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높이가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지. 근데 밑변도 뭐해요? 똑같죠. 그럼 결국에 왼쪽 오른쪽 넓이가 뭐해요? 똑같겠지. 그래서 이 넓이가 S면 이 넓이도 S일 수밖에 없겠네. 맞아? 그럼 우리 전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직각삼각형 딱 있고 이 친구가 여기가 14, 여기가 14야. 그럼 둘이 곱하면 뭐 얼마 나오겠죠? 그거의 절반하면 되는 거 맞지? 14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96이죠. 196이 절반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98.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 외심 성질 응용까지만 하고 내심은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는 그럼 외심 성질까지 나오는 거야? 야, 외심일 때 뭐 내용들을 알 거고 각도 좀 찾아보자. 응? 테스트 그냥 계속 봐요. 뭐 따지면 수요일부터? 오늘 테스트도 있었어. 루미는 봤어. 너도 남아서 보고 가면 돼. 자, 여기가 몇 도예요? 55도죠? 여기가 X지? 무슨 관계였어 우리 이거? 외심은 뭘 썼니? 외심은 2배다. 외심은 2배야. 그래서 X 몇 도예요? 110도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나온 얘기들 비슷한 거고 11-4번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11-4번 한번 볼게. 다음과 같이 돼 있는데 너가 외심 키워드를 줬어요. 외심 성질 다 써먹을 거고 X의 크기를 구해라. 자, 얘가 36이야. 봐봐. 오른쪽 위에 이거 얼마야? 이거 몇 도야? 이거 30도겠죠? 얘가 30도예요. 그럼 둘이 합치면 몇 도예요? 66도죠? 그거에 2배 해야 되니까 66도에 2배 하면 얼마야? 132도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